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팀플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예전부터 저건 왜 있는 걸까요?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는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텐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수업 다니다가 종종 민주광장 자주 지나다니곤 하는데 솔직히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입학하자마자 있었는데 왜 저렇게 오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런 텐트가 설치가 됐는지는 강사 임금 체불 그런 걸 보긴 했는데 자세히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기로 한 6년 정도 동안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자주 봤는데 원래는 저기 본관 쪽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전 텐트에서. 익숙함은 곧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텐트, 과연 언제부터 왜 있는 걸까요? 목요일 오후, 항상 닫혀 있는 줄 알았던 텐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텐트로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건 선생님 맞으신가요? 여기 텐트의 주인이 맞으시죠? 네. 어떻게 텐트를 여기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선배랑 같이 활동을 하다가 선배의 소개로 같이 여기. 그러니까 원래 강사법 문제가 이제 올해 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학생들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같이 논의하는. 텐트는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영건이고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려대 경영학부에서 노동의학서 노동미래를 강의했습니다. 민주광장은 2013년 가을부터인 건데 그 이전에 2012년 2월 10월부터 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집회 금지를 하는 그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대학 내에서 집회, 또 시위, 농성 다 자유다. 그 본관 앞 행사가 많으니까 다른 데서 농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2013년 가을쯤에 민주광장으로 우리가 골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다음 학생운동하고 또 노동운동을 한 25년 했어요. 중간에 이전의 과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글로 썼거든요. 그걸 이제 고려대 강수태 교수님이 보시고서 추천해서 고려대 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절대로 질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종합적인 판단력이 있게 바꾸려면은 토론을 해야 되고, 토론하자면은 강사나 교수가 자기가 원하는 강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접근이 되려면은 신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교원지 회복을 요구하는 거죠. 7월의 한 금요일,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분들, 열악한 어떤 처우나 또 신분부장과 관련돼서 장기간 그 논쟁이 되었던 강사법, 소위 강사법 문제에 대해서 대학 측과 강사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 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강사법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교육법을 개정하며 시간 강사를 법률상 교원에서 제외시킵니다. 학생들이 유신을 반대하고 계속 학생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뭔가 군사정부에서 따져본 거예요. 전문 강사와 대화를 하면서 비판을 배운다. 그것을 유신에 대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판하고 그 행동하고 똑똑해진다. 이걸 막아야 된다 해서 교원제를 박탈한 거예요. 시간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그로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2010년 조선대학교의 한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사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 강사의 법적 지위와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강사법 개정안이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번이나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등록금 동결이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전혀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강사분들을 저희가 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강사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강요만 한다는 건 너무 저희한테 가혹한 일이 아닌가. 처음에 강사법보다는 약간이나마 나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의 기초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김영곤 강사는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박사 학위가 없는 강사의 임용을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미 수강 신청도 끝난 상황. 예정돼 있던 김영곤 강사의 강의는 갑작스레 취소됩니다. 전국 강사노조는 이 일이 부당해고라며 제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없다. 그 학사 출신이라 그거 이유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재판정에서 그 연구력을 판사 같이 봤는데 그때 교무처장이 실력 없다는 건 철회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경영상의 이유로 제가 1년 600만 원 받았어요. 저를 강의를 시키면은 학교가 망한다는 거예요. 패소한 강사 측에 돌아온 것은 1,000만 원의 재판 비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이 1,000만 원 요구해서 그 행정법원에 1,000만 원 내라고 저한테 통지가 왔는데 기각돼서 영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작진은 민주광장 텐트와 강사법에 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난히 더 답답했던 이번 여름. 김영곤 강사와 몇몇 학생들은 이 싸움이 학습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구자로서의 기능에
온전히 실행이 될 때 더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학생에게 그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강사 문제는 대학원 총학생의 원총의 역할이라고 약간 학부 학생회에서는 많이 미뤄온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의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의 문제와 떼놓을 수 없는 강사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들이 강사법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법 문제가 그러니까 교육 노동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 노동자의 문제 인권과 처우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학생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이것은 교육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길 바랐던 김영곤 강사.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텐트는 낡아만 갔습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학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교가 말하는 자유, 정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항상 닫혀 있는 줄 알았던 텐트.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을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